그러면 지금부터는 번역으로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모국어 수준 속도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텝 프로세싱이 될 수도 있고 멀티스텝 프로세싱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스텝에 걸리는 시간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에겐 1분이면 족할 것이 다른 사람에겐 24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디테일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The devil is in the details. 하지만 제 수업에 악마는 없어요. 그런 거 안 키우거든요. 대신 영어 학습의 비결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해요. 한영 번역. 여기엔 영어 스피킹과 영어 작문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건 쓰기. 다시 말할게요. 한영 번역으로서의 영어 스피킹과 영어 작문은 쓰기, 즉 작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효율적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1.5배속으로 말할게요. 영작이 가장 쉽다고? 무슨 고양이 소리야? 그 이유요? 말할게요. 쓰는 작업은 말하기와 달리 쓰는 과정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후속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쓸 때도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것보다 사전 검색 및 편집이 쉽고 또 필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컴퓨터 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쓰기를 통한 학습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도 많이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 시각적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 집중도와 기억력을 높여서 학습 효과를 배가시킬 뿐 아니라 효과 또한 오래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인문 분야뿐 아니라 수학, 음악, 체육, 컴퓨터, 공학, 의학, 예술, 기술 분야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 학습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장문을 발성하면 스피킹이 됩니다. 즉 말하기는 구술 장문인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건데요. 다시 말할게요. Because it's very important. 영작이 멀티 스텝을 거쳐 프로세싱된 생각을 스크린이나 종이에 출력해내는 것이라면 영어 스피킹은 역시 머릿속에서 멀티 스텝을 거쳐서 프로세싱된 생각을 입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해내야 하는 실시간 장문인 거예요. 즉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술 장문해내는 것이 진정한 말하기입니다. 가정된 상황에 맞추어 텍스트북에 제시된 예문을 달달달달 주워서 떠는 소리 같아. 달달 두 번만 할까요? 아무튼 달달 외워서 재생하는 영어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 영어를 외운 사람들은 경찰의 신문에 답하는 것 같은 토막 영어를 주로 구사합니다. 그래서 짤막한 자기소개하고 뭐 날씨가 어떻네 하는 정도 말하고 나면 그 이상으로의 진전은 무리데스. 무리입니다. 구술 장문인 영어 스피킹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속도입니다. 영어는 좀 한다고 하는데 스피킹만은 흔한 말로 넘사벽인 분들, 이분들의 적은 바로 이 스피드입니다.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주어, 동사, 시제, 동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하면서 열심히 스텝을 밟고 또 밟아서 영작문을 하고 있어요. 달팽이 속도로. 그 사이 대화의 진도는 치타의 속도로 이미 저만치 지나가 버린 거예요. 치타 꼬리도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마치 탁구에서 공이 눈앞으로 슝 날아오는데 그걸 쇼트로 받을 것인가 스매시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각도로 공을 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게임이 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도 받으면 말 다 된 거죠. 다시 1.5배속으로 게임 오버.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일단 현상을 알아야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뒤죽박죽 섞인 비빔밥 같은 콩글리시라도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내공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이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갱년기로 시간 이동을 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통제불능의 신체 반응이거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초조해지고 땀이 나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두통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라는 그대 앞에만 서면 많은 한국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앓는 의학 사전에도 없는 신종병 영어 울렁증입니다. 영어 원어민 중에서 말하기가 구슬장문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케이스가 있어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이분들의 스피치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재봉틀을 돌리듯 드르륵 말하지 않아요. 바둑의 고수가 대국에서 바둑돌 놓듯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신중하게 선택, 배치해서 문장을 만들어 입으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명연설가들의 스피치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면 그 사람들처럼 훌륭한 유창한 영어 스피커가 될까요? No, never, ever. Why not? 학문이 아닌 도구로서의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기능은 연습에 의해서 숙달됩니다. 즉 스포츠와 같은 겁니다. 김연아의 고개에 가까운 동작들은 유튜브 시청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피나는 연습의 결과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리고 연습엔 누가 필요하죠? 코치가 필요합니다. 즉 스포츠의 동작들은 코치에 의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정, 보완,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잘못된 동작을 교정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치 없는 홀로 연습은 등만큼 독이 될 확률이 무척 큽니다. 홀로 연습으로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필요 조건들이 있고 그중 정말 중요한 것이 학습 현장에서의 즉각적 피드백, 즉 코칭입니다. 그럼 이 영어 코치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인프라가 약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를 능통 수준으로 습득하는 경우는 0.7%, 즉 10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43명 중 1명꼴이에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보통 사람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93.7%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케이스입니다.